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이번 기업 분석 훈련소는 LG이노텍입니다. 2차전지 기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2차전지 기업이라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도 섞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을 가져왔는데요. LG이노텍은 역시 애플 수혜주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LG이노텍은 저는 이 IT 부품, 전기전자 쪽에는 원탑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매출과 이익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애플만큼 그렇게 안정적이고 강력한 매출처를 가진 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률 현황 보시면 코스피가 6월 22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16.5% 상승했는데 LG이노텍 최근에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21.3%. 코스피 수익률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LG이노텍은 MDD 값이죠. 고점 대비 빠진 하락률이 25.9%입니다. 코스피가 고점 대비 빠진 MDD 값이 약 27%니까 코스피보다는 조금 MDD 값이 더 낮다. 그 말은 코스피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왔고요. 이 LG이노텍이 속한 그 산업군 전기전자 시가총액 상위 13개 그룹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78%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높냐고 봤더니 여기에는 윤성 FNC,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차전지 장비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네, 이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 아주 기판 업체들의 이수페타시스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높아졌고요. 그걸 뺀 나머지 회사들은 뭐 한 30% 정도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전자 시총 상위 13개 기업들의 MDD 값은 마이너스 31.4%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로는 26%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요. 증권사 12개 목표가 평균으로도 27%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체결 강도가 좋은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서 지금 평균 체결 강도가 103.2.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출과 이익 비중을 쪼개서 보는 게, 디테일하게 쪼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G이노텍은 매출 21조 2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역시나 이 광학솔루션이 뭐냐면요,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83%를 차지하고요. 매출 기준으로 한 17조 7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는 전장 부품인데요. 전장 부품은 매출 비중으로는 현재 8%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15%, 내후년에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부의 매출은 한 1조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익률은 기판 소재가 좋은데요. 기판 소재는 매출단에서는 7%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최근에 공격적으로 반도체 기판의 끝판왕, 반도체 기판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FC-BGA, 기판 중에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FC-B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FC-BGA 기판 관련돼서 4,2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이 FC-BGA에 가장 앞서내 있고 LG이노텍은 후발주자긴 하지만 LG이노텍도 이 기판의 가장 고마진의 FC-BGA 쪽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성장률 보면 기판이 굉장히 반도체 업황에 당연히 영향을 받으니까 부진해서 마이너스 13%로 기록했고요. 그런 반면에 전장은 12% 성장했고요.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도 11%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장,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모두 20% 넘게 전 사업부가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비중에서는 역시나 광학솔루션이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광학솔루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전장은 1% 정도밖에 영업이익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전장의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판 사업부는 영업이익 단에서 17% 차지하고 있고요. 기판은 이익 측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기판 소재 영업이익률이 15%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익 성장률로 치면 전장이 압도적입니다. 전장은 이익 성장률이 93%씩 성장을 하고요. 기판은 37%, 광학솔루션의 이익 성장률이 가장 낮은 20%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큰 게요. 아이폰 15 같은 경우가 기존에 예상했던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잘 안 팔려서 아이폰 14에 대한 이연 수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14 이연 수요가 있고요. 아이폰 12를 14 때 교체하려고 했던 아이폰 12에 대한 교체 수요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 14 이연 수요랑 아이폰 12 교체 수요가 아이폰 15에 반영될 거로 보고 있고, 아이폰 15 이제 드디어 하반기에 나오죠. 그래서 아이폰 15 전 모델에 4,800만 메가 화소,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적용될 거로 보고 있고요. 4,800만 화소 적용,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왜 그렇죠? 기존에는 프로나 프로 맥스 모델에만 4,800만 화소가 들어갔는데 이제 15부터는 전 모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 모델 프로나 프로 맥스, 여기에는 이제 폴디드 줌, 잔망경이라고 하죠. 폴디드 줌, 비싼, 아주 엄청나게 비싼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이 장착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미 관련돼서, 아이폰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증설했어요. 그리고 품질 이슈 때문에 4,800메가짜리 카메라 이 모듈 관련돼서는 LG 이노텍이 가장 최상위 핵심 공급자로 그 지위를 압도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플의 이 공급망 관련돼서 폴디드 줌 모듈 공급하고 4,800만 카메라 모듈 공급할수록 평균 판매가 P가 당연히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Q도 늘어나죠. 왜냐? 프로나 프로 맥스 모델에만 쓰던 4,800만 화소를 전 아이폰 중저가 모델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Q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소재로 쓰이는 이 부품으로 쓰이는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70% 이상 내재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시장 점유율 70% 이상 되는 이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면 내재화할수록 당연히 원가가 절감돼서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USB-C 타입이 되고 충전 단자, 거기다 애플페이, 그리고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 하드웨어가 대폭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아이폰 15는 14보다는 훨씬 잘 팔릴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폰 15의 생활 편의 기능도 상당히 많이 추가되고 해서 아이폰 15가 잘 팔리면 LG이노텍은 당연히 카메라 모듈 사업부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판 소재도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안 좋았는데 북미 쪽 고객 사양으로 물량이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으로도 실적이 기판 소재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업체들 최근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굉장히 BH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회복되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순차적으로 LG 이노텍의 기판 사업부에도 하반기에는 북미 쪽에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장 관련돼서는 역시나 이 전방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체인지나 소위 말하는 고부가 제품으로 이 전환되는 것 때문에 출하량의 감소가 있었지만 이 부분도 하반기에 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 폴디드 줌 관련된 액추에이터 수율이 안 나와서 얘네가 LG이노텍 액추에이터 70% 내재화하겠다고 했는데 액추에이터 수율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한 거의 세 달 동안은 계속 LG이노텍 주가가 부진했고 2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말에 이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위한 수율이 확보가 됐고 아마 이 수율 확보된 걸 토대로 액추에이터가 내재화가 70% 이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는데 액추에이터 내재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PQC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격은 늘어나고 폴디드 줌, 제일 비싼 잔망경 카메라 모듈도 믹스 개선되면서 올라가고 일반 모델에도 4,8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이 적용되니까 그 물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P도 늘어나고 물량도 늘어나는데 액추에이터 내재화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비용, 코스트도 줄어드는 PQ는 증가하고 C는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때부터 3월 달까지 아이폰 출하량이 계속 감소했다가 최근 2, 3개월 동안 아이폰 출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만드는 이 폭스콘에서도 5월 달 그 매출이 한 5% 정도 늘어났고 6월 달에도 최소한 요 정도 5에서 10% 정도 수준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판 사업부 관련돼서도 이 반도체 쪽 말고도 이 통신 쪽 신모델향 RFSIP라고 하거든요. RFSIP, 요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RFSIP 기판이 생산이 아마 6월 달부터 개선되면 전 분기보다 실적이 훨씬 개선될 거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업부가 다 좋아진다. 카메라 모드는 당연히 아이폰 15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요. 기판 사업부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업황이 바닥 찍고 돌아서는 부분, 그 다음에 기판의 최고 끝판왕이 FC-BGA, 기판의 명품 FC-BGA 본격 그 생산 4,200억 깐 게 아마 내년부터는 매출단에서 반영되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판도 통신량 기판 쪽으로는 생산이 재개되고 있으면서 6월 달부터 전 분기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카메라 모듈이든 기판이든 판가 상승, 비싼 모델 팔리는 기판 같은 경우는 뭐 FC-BGA가 제일 비싼 거고, 모듈 같은 경우는 폴디드 줌이나 아까 말씀드린 4800메가 화소가 일반 모델에도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G노텍 실적을 보시면 LG노텍도 꾸준히 연평균 한 8%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는 한 24조 때 매출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올해는 큰 폭으로 15% 정도 감소가 예상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PQC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특히 영업이익 28%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내후년에도 10% 정도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깨져서 그래도 이게 비싼 수준은 아닌데 PER 10배까지 올라갔다가 내후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6배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5.2%까지 빠졌다가 내년에 다시 6% 중후반까지는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지만 여전히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8%대 굉장히 견조한 영업이익,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유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이노텍 재무구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2조대를 유지하면서 2025년 기준으로 2조 4,311억까지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나고요. 부채 비율은 100% 넘는 수준이었지만 2025년 기준으로 95%까지 떨어지고요. 현금 자산도 2조 넘게, 현금성 자산을 2조 넘게 가지고 있고요. 순찰금 비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0%대니까 LG이노텍 재무구조는 뭐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기전자 업체랑 밸류에이션 비교해보면 역시나 이 전기전자 업체 시가총액 상위에 이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들어가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도 들어가서 평균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LG이노텍이 삼성전기나 비슷한 사업군을 하는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보다 훨씬 쌉니다. PER 기준으로 9.6배밖에 안 되고요. PER 기준으로도 이런 회사들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 평균 PER이 지금 뭐 13배 정도 나오는데 2024년 기준으로 7배밖에 안 되니까 LG이노텍 밸류에이션이 진짜 너무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익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LG이노텍 지금 올해 기준 영업이익률 5.2% 나오는데요. 삼성전기나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모두 10%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좀 할인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PER 기준은 굉장히 싸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을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은 계속 꾸준히 엄청나게 지금 한 달 내내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사다가 지금 최근에 팔았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 기관 중에서 장기 투자 물량인 투신이랑 연기금이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기관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만 최근에 다시 사주면 굉장히 LG노텍 탄력 있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LG노텍 120일 수급으로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2,700억 정도 꾸준히 계속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LG노텍 일봉 차트 보시면 요 근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 봉이 많이 ገብ치는 자리, 그러니까 봉이 많이 ገብ치는 자리는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는 29만 한 1,000원대, 30만 원대, 31만 3천 원대 이 가격이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지금 바닥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만 조금 올라오면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의 보유 비중 굉장히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까 최근 120일 동안 거의 3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보면 이 의미 있는 가격대 한번 보시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추세가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월봉상에서도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좀 의미 있는 선이 요 그 10월봉선입니다. 10월봉선 위에 10월봉선 밑에서 계속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 5월달, 6월달 흐르면서 10월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월봉상의 차트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이노텍 투자 포인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부품 업체 중에 좀 가장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고 있고요.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좀 역발상의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오히려 애플 같은 고가폰이 오히려 지금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스마트폰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도 갤럭시를 쓰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애플 쓰는 사람은 갤럭시로 안 가요. 근데 갤럭시 쓰는 사람은 애플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의 그 아이폰은 너무나 견고하다. 그래서 아이폰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LG이노텍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그 카메라 모드보다 훨씬 비싼 이 잔망경, 폴디드 줌, 그리고 화소수가 4배나 더 커진 4,800만 화소수, 비싼 피가 큰 모델이 더 많아진다. 4,800만 화소수가 일반 모델까지 적용된다는 게 Q가 늘어나는 거고요. P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LG이노텍도 기판사업부가 마진은 제일 좋은데 굉장히 기판사업부가 반도체 전방산업 부진 그리고 통신업의 부진에 따라 LG이노텍도 기판사업부에서 굉장히 실적이 나빴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LG이노텍도 이 소위 말하는 기판의 끝판왕 FCBG에 4천억 넘게 투자한 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은 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데 아이폰 15는 12가 14로 교체해야 되는데 14 교체 못한 수요, 12에 대한 교체 수요, 그 다음에 아이폰 14가 판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이연 수요가 아마 15에 대폭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폰 15 자체가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고 생활 편의 기능까지 제공된다가 애플페이까지 엮이고 폴디드 줌이라는 잔망경 카메라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 아이폰 15의 장점, C타입, USB C타입, 충전 낭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스펙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애플 15는 좀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LG이노텍은 전기전자 관련된 부품주로 원탑으로 보기에 좀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LG이노텍도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기업분석 훈련소 장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